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두 명 모두 두 번째 보석 신청만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일단은 두 사람이 구속된 게 지난 11월 15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구속 기소가 된 게 계엄이 있었던 날인 12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혐의는 무엇이었느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이 쭉 진행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보석 신청 한 번 했었는데 그건 기각이 됐었고 4월 9일 어제죠. 네. 그러니까 보석이 허가가 됐는데 구속된 지 꼭 145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된 거고요. 그 보석 경우에는 이런저런 제한이 붙는데 일단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내라고 했고 그다음에 주거지 제한 등의 보석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석이 허가가 됐는가? 지금 형사 재판이요.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옛날같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같은 것들이 부인하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에 재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구속기간 6개월 내에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 선고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늘상 붙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일단 보석을 받아들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재판이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석방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요.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문제도 있고요. 2024전에 또 공천 개입 문제도 있고 최근에 창원 산단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직접 기획하고 대통령 측에 직접 보고했다는 정황 관련 또 보고도 있었습니다. 수사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제 파면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시점에 지금 보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 의지죠. 이제부터 수사가 사실상 개시되는데 대통령과 명태균 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폭로로 지금 사실관계들이 밝혀져 있는데 실제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법조계에서도 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적인 측면만 보면요. 명태균 씨 자체에 대한 수사는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관련된 정치인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그냥 루틴하게 진행되든지 아니면 거의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빨라질 부분은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아마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그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민간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더 이상 지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혐의들이 있지만 명태균 씨 관련된 혐의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은 명태균 씨가 정치권을 향해서 뭐 겨냥한 폭로와 주장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텐데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경선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어떤 폭로전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킬 만한 어떤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네. 과연 뭐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뭐 폭로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어떤 법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이 재판부에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어서 보석이 취소되는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난 뭐 구속되기 전이나 구속된 이후에 변호인을 통한 어떤 폭로전이 그렇게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뭐 경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호품 중에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폐기해야 될 물품이 11톤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고 이게 뭐 청송 부근 이런 데 산불이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역사상 최대 네. 산불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구호 물품도 답지하고 또 모금액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 예컨대 대표적으로 옷을 보냈는데 새 옷도 아니고 헌 옷, 그다음에 이불도 헌 이불 이런 것들을 입고 덮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 더 심각한 거는 식기류 같은 건데요. 이제 프라이팬 예. 같은 걸 보면 코팅이 벗겨졌으면 사실은 그거 누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그러한 그 식기류까지도 보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물품을 보냈는지 그다음에 피해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 받으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것은 이런 물품들이 착불로 오는 경우가 있대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들은 멈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민들을 정말 두 번 울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로 버릴 물품을 보내는 그런 분들한테 법적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직접적 법적 제재 수단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근데 실제 구호의 의사 그러니까 네. 돕겠다는 선한 의지를 갖고 한 행위였는데 그것의 어떤 효과를 의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였다면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실제 폐기물이나 버릴 헌 옷 이런 것들을 처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악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사회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